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셀프 압출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적어봤는데요. 이 영상은 특별히 트러블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닌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트러블 가라앉히는 브이로그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여드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11살, 12살부터 트러블이 시작이 되어서 31살인 지금까지도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피부입니다. 저는 제 피부를 가라앉히는 기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모든 트러블을 가지신 분들이 저처럼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드름과 함께하는 인생을 20년째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10년은 더 지속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셀프 압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셀프 압출을 했던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 여드름을 너무 심하게 앓고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여드름 약도 복용을 해봤고 그때 여드름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내 몸에 안 좋은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드름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고요. 한 일주일, 2주일 먹고 진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몸이 너무 마르고 피곤해지고 부작용이 심했었고 항생제를 먹으라고 해서 항생제도 먹어봤는데 저는 아무리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경량의 항생제를 하더라도 그걸 먹으면 몸이 이게 말라가는 느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생제도 먹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고딩 때부터 피부과를 다녀보면서 제 피부를 짜야 하는 여드름인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 피부과 압출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제 여드름을 짜주셨고 그 선생님들이 짜주는 걸 저는 많이 느껴보았어요. 얼마나 이 광대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세게 누르는지 짜고 나서 살짝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리고 그 붓고 나서도 뒷케어를 잘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피부가 차츰 어떻게 가라앉는지를 피부과를 다니면서 체감을 하고 나서 셀프 압출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병원 다닌 거 횟수로 따지면은 제가 20년 여드름 앓으면서 30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피부 타입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좁쌀 여드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좁쌀 여드름에는 뭐 염증성, 면포성, 저도 그런 피부과 용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염증인 경우도 있고 여드름이 아니라서 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짜도 되는 여드름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안 짜지는 여드름이 막 분포되어 있는 게 있고 짜야 하는 여드름들이 막 나고 막 지 맘대로 막 나요. 어찌됐건 저는 토토토토 막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을 가지고 있고 매일 365일 좁쌀 여드름이 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미친 듯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살짝 생리를 매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배란일 즈음 그때쯤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가라앉을 때까지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또 외부적으로 맞지 않는 제품을 발라도 좁쌀이 우두두두 올라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민감한 피부라서 엄청 잘 붓는 피부고요. 수분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또 뒤집어지는 피부. 보습 잘해준다고 해서 시어버터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써도 뒤집어지는 피부. 맞는 게 더럽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잘 맞는 제품들이 많은 그런 피부입니다. 셀프 압출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영상이 아니며 셀프 압출에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저의 트러블이 가라앉는 브이로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빵! 여러분 저 얼굴 짰어요. 근데 이런 붓는 거에 겁먹고 안 짜면요. 좁쌀 못 잡아요. 사이닉 에센스로 진정 좀 시켜줄게요. 진정시켜줄 때는 발효보다는 뭐 어성초, 쑥 이런 진정에 좋다는 성분들의 팩으로 이렇게 결 정리를 해주고 닦아줄 때는 솜은 좀 두꺼운 거, 오겹솜 이런 거. 피부 민감성이신 분들은 솜도 얇은 거 쓰면 안 돼요. 너무 손에 힘이 전달이 많이 돼가지고 솜이 도톰해야 피부에 자극도 덜한 것 같더라고요. 압출이 돼서 피부가 다 까졌을 때는 냄새가 나더라도 이솔 엘릭시르 프로폴리스 세럼 완전 프로폴리스 진한 애로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발라서 트러블 유발이 안 되는 그런 진정 제품들로 해줘야 돼요. 이게 진정에는 직방이에요. 근데 난 이거 냄새 괜찮은데? 그냥 약방에서 나는 냄새 나는데. 그리고 크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럴 때에는 좀 당기더라도 진정 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짜고 바르기에 완전 좋아요. 디어 클리어스 미드나잇 블루 카밍 크림. 얘는 수분용이 아니라 진정용이기 때문에 좀 아침에 일어나면 당길 수는 있어요. 얼른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내가 원래 하던 수분 루틴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아침에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밝은 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울퉁불퉁 부었지만 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짜고 수분팩을 하시거나 오히려 마스크 시트 아무거나 하시면 더 큰일 나고요. 마스크 시트 쓰시더라도 진정 마스크 시트라고 써있는 거, 뭐 요즘 병풀 들어가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잘 맞으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런 큰 요드름 같은 거는 그냥 붓기만 해갖고 짜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조금 지켜봐야 되고, 열감도 후끈후끈 올라오거든요. 더 제일 좋은 거는 모델링 마스크를 해주면 좋긴 한데,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볼까요? 지금 바로 씻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머리가 엉망이지만 감쪽같이 가라앉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명절을 아주 거하게 잘 먹고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지금 얼굴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좁쌀 여드름은 티가 안 나요. 근데 잘 보세요. 두두두두두두 뒤집어진 게 보이십니까? 이쪽도 이게 만지면 오돌토돌하거든요. 오도도도도도 오도도 오도도. 잘 보이네. 아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일 세안을 꼼꼼히 했고요. 이렇게 트러블이 많을 때에는 수분보다는 진정, 압출을 해줄 거예요. 이런 압출기로 이런 짜잘짜잘한 거를 이렇게 눌러서 다 짜줘야 돼요. 점점 벌개지죠. 저렇게 짜면은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진다, 너무 자극적이다, 엄청 빨개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피부 장벽 걱정을 하다가는 온 얼굴이 여드름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피부가 장벽이 무너지고 뭐 자극이 되고 뭐 그런 게 걱정이 되시면은 그냥 안 짜고 여드름이 계속 온 얼굴에 번져도 냅두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피부라는 게 너무 사바사라가지고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관리를 해오니까 그냥 저만의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짤 때는 진짜 엄청 세게 짜주셔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게 쏙쏙 나와요. 저 같은 여드름은 짜면 찔끔한 거름들이 톡톡 터지면서 나와요. 진짜 너무 아파. 병원에서 얼마나 진짜 아프게 짜는지를 느껴보셔야 내가 집에서도 그 고통을 이기면서 짤 수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슉슉 짜가지고는 좁쌀은 안 없어져요. 특히 막 이런 눈썹에 난 거 진짜 아프거든요. 지금 보시면 막 이런데 툭툭툭툭 엄청 붉히죠. 근데 또 이러면 막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어느 피부과에 가도 이렇게 해줬어요. 원래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벌려갖고 꾹꾹 누르거든요. 제가 지금 촬영하느라. 근데 옆에는 솔직히 짜기 좀 힘들긴 해요. 잘 안 보이니까. 눌러도 안 나오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넘어가고. 여기 막 절로 나오죠?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엄청 부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따가워요. 살갗이 다 벗겨진 상태라 가지고. 그래도 닦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부어있지만 아침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빠르게 낫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피오나 드림웍스 팩이나 러쉬 카타스트로피 아니면 코스메틱 워리어. 근데 이것들도 내 피부엔 당연히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턱 같은 데 테스트를 해보시고 쓰셔야겠죠? 자고 일어났는데요. 다 가라앉았죠? 페인의 흉터가 생기는 그런 피부 타입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마구마구 짜주면 부었을 때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면 진정시켜주는 대로 잘 진정이 되는 피부 타입입니다. 지금 여긴가? 어디 보면은 더 골맞어요. 아무래도 짜고 나면은 조금 더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살짝 다시 짜주면 돼요. 오, 나온다. 그리고 뭐 이런 딱
있지? 이런 빨갛빨갛한 것들을 다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흉터를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흉터 대신에 흔적이라는 단어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흉터가 정말 심한 것들은 너무 약을 많이 바르면 안 되지만 후시딘 같은 연고를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한 3일 정도? 그것도 막 너무 하루 종일 말고 하루에 한 2-3번 정도 우리가 상처에 발라주듯이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비싸게 파는 흔적관리라는 제품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비용을 진정 크림을 좀 더 좋은 걸 구매하시던지 수분을 좀 더 충분히 채워주는 세럼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울퉁불퉁한 것들은 좀 건드리지 않고 진정 크림만 잘 발라줘도 금방 없어집니다. 지금 급한 대로 이렇게 쿠션으로 막 두들겼는데요. 살짝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피부가 얼추 깨끗해 보이죠? 메이크업은 한 10시간쯤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오일 클렌징 세수를 했고요. 무엇보다 오일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게 폼 클렌징 롤링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약산성을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약산성 써도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약산성 써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터뜨리니까 고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마 쪽에 보면은 조금 골문 데가 있고 짤 수 없는 좀 오도도도한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뭔가 제품 하나 바뀌면은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다 생각하기 쉬운데 저 같은 체질들은 하필 그때 호르몬 주기하고 겹치는 경우가 거의 뭐 50% 이상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에 피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호르몬 주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도 한데 몸에서 뿜어내는 피지가 지금 많아요. 토도 짧게 또 있어요. 여긴 딱지 떨어졌다. 이 한번 눌러보고 안 나오면은 내비둡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자고 일어났고요. 또 부었던 것들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짰던 흉터들이 이렇게 남아요. 근데 요거는 없어집니다. 요게 뭐 색소 침착이 오거나 그러지 않도록 수분이랑 진정 제품 계속 잘 발라주면 괜찮고요. 이제 토독토독했던 요철들은 많이 없어졌고 요쪽에도 토독토독한 게 있었는데 많이 옅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촬영을 하고 한 4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압출을 해줬는데요. 화이트헤드도 너무 많고 이쪽에도 피지 분비가 너무 활발한 걸 보니까 이건 어떤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날짜도 보고 하니 계속 몸 안에서 뿜어내는 호르몬적인 트러블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럴 때에는 별로 뭐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이렇게 계속 압출해주고 관리해주고 조금 덜 나게 하려면 팩으로 조금 밖에서 좀 도와주고 근데 또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또 계속 케어를 해주고 그러는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좀 짠 거 중에 제일 심각하게 짠 것 같아요. 지금 턱 쪽도 많이 부어있고 이쪽에도 계속 다 짰고 근데 첫날에 짰던 여기 흉터 아마 기억하실 건데 요거는 그래도 며칠 좀 지났다고 많이 옅어졌죠? 근데 이마에 또 새롭게 좁쌀들이랑 막 올라와가지고 이쪽도 다시 짰어요. 여러분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르몬 뿜뿜하는 시기가 끝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 피부가 미친 듯이 깨끗해졌어요. 한 3-4일 전에 여기 엄청 큰 왕건이가 났었는데 이거야 차츰 나을 거고 지금 처음에 촬영할 때 여기 흉이 크게 있었는데 많이 옅어졌죠? 솔직히 저처럼 호르몬성 여드름 피부는 완벽하게 연예인 같은 피부를 꿈꿀 순 없다고 봐요. 여기 턱도 보면은 엄청 짰었는데 많이 깨끗해졌죠? 근데 보셔야 될 게 이 피부 결감이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 결이 보이는데 이런 피부는 파운데이션 조금만 얇게만 올려도 진짜 피부 깨끗해 보여요. 물론 지웠을 때 메이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트러블 있으신 분들한테 희망 고문하고 싶진 않고요. 호르몬성 트러블은 그냥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거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지금 피부가 너무 매끈해가지고 또 적응이 안 돼요. 또 이렇게 피부가 매끈해지면 뭐 짤 거 없나 하고 되게 아쉽다. 이렇게 트러블이 가라앉는 브이로그를 다 보셨는데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저의 트러블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또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고요. 지금 저의 피부 상태는 또 여기 트러블이 올라와서 짰기 때문에 딱지가 앉아있고 약간의 좁쌀 약간이 있지만 저는 이 정도 피부면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트러블이라는 거는 내 몸의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저도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이고 컨디션이 늘 언제나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건강할 만큼 엄청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식습관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100% 완벽하지 않은 내 삶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를 관리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요. 피부는 다 나같지 않은 거고 제 방법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트러블을 겪지 않은 사람의 말과 이 정도로 심각한 트러블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의 말은 전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형태가 다를지라도 또 트러블마다 케어해줘야 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도 중요한 건 트러블을 가진 사람은 어떤 데미지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얘를 짜주는 것이다. 가장 베스트는 얼굴에 손을 전혀 대지 않는 것일 수 있겠으나 이렇게 평생을 트러블을 앓은 사람들은 그런 베스트를 찾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트러블을 겪어보신 분들, 계속 트러블을 겪어 나가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피부는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케어하는 방법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